그걸 왜 하지? 조합원 관심이 아닙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여력이 없다. 지금 우리 현장이 얼마나 지금 예를 들면 불파 추적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아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후 얘기하는 거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뭐 노동부에서 포경물이랑 온열지방 질환 예방 가이드 이런 걸 내놨지만 여전히 이제 물분의 휴식 많이 들어보셨죠? 여전히 권고 수준,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고요. 그리고 뭐 건설 노동자 이런 물이나 뭐 아이스크림, 뭐 조끼 이런 정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연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결국 감소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협력사에서 발생을 한다. 연료 환경 100% 없어진다라는 거고, 이건 저희가 이제 호남화력 그때 갔을 때 폐쇄된 이후에 봤더니 결국 퇴직하는 곳은 2차 협력사는 100% 퇴직. 그래서 위험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보령에서 이미 이제 1호기가 폐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갔냐라고 보면 실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이제 폐쇄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정년 입학한 사람 여기를 몰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9명 일할 공간에 2명만 배치해서 노동관계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내에서 누가 먼저 퇴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2차는 아까 보신 것처럼 100%가 잘리는데 그래서 교육훈련으로 전직 가능성 높이려고 했는데 실제 고성패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그 마음이 그랬던 게 폐쇄된 발전소에서 일하시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환경 설비 쪽 담당을 하다가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강릉으로 갔다가 다시 석화로 온 거예요. 석유화학 왔는데 석유화학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 상황으로 굉장히 그 생산이 위축되어 있는데 기후위기 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의론 전환 실패 당사자나 나는 만드는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업체별, 공정별로 전환의 속도나 전환의 역량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일의 세계는 그러면 기후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냐라는 건데 결국 이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기사 보셨겠지만 영국에서 석탄 발전이 완전 이제 하나도 안 나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에서도 35년까지 폐쇄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작년에 내놓은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한국은 2036년에도 석탄이 14.4%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요. 제가 올여름에 주목해서 본 거는 울산 지역의 휴가였어요. 여름 휴가. 쭉 보시면 제가 달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봤는데 현대자동차는 등등등 이어가지고 11일을 공식적으로 쉬었고요. 중공업 쪽은 13일을 쉬었어요. 확산효과는 부품사까지 다 하면 5만 명, 한 10만 정도가 똑같이 혜택을 본 거죠. 특히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요 9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은 16일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공장이 거의 셧다운되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엄청 줄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어떤 환경 경쟁력 측면에서 하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논의를 하기 위해 거버넌스는 어떠냐? 우리 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참여라든지 민주적 참여, 각 대표성 반영 이런 표현들이 다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탄중의 노동자 대표는 아무도 없고요. 전력산업노조연맹이 정의로 소송을 제기했죠. 아니 법에서 노동자 대표 참여하라고 해놓고서는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한 거 이건 위법하다라고 했는데 뭐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가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법률적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DC를 조정하지는 않았지만 세부 부문별로 배출량 자체는 이제 변화를 했죠. 그래서 수정한 NDC에 따르면은 가장 많이 줄여야 되는 산업 부문에서 감축률이 오히려 더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준 거죠. 그래서 2021년 계획 대비로 810만 톤을 더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오히려 산업 부문 목표수를 낮추면서 불확실한 감축 수단으로 얘기되는 국제 감축이나 뭐 CCUS는 이런 비중을 더 늘렸고요. 연도별로 보시면 2027년이 이 정부 임기라고 치면은
요때까지는 2018부터 27까지 감축해야 되는 양의 40%를 감축을 하는 거고 2030까지 3년 남은 기간 동안 60%를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감축의 부담을 다음 정부로 완전 넘겨버린 상황이고요. 요건 22년 자료이긴 한데 오시가스 배출량 상위 15개 상황인데 일단 요 발전 5개 공기업을 제외하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이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정유회사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서부터 일단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별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어떤 환경 경쟁력 측면에서 하위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논의를 하기 위해 거버넌스는 어떠냐? 우리 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토록 할 것인지 과제가 있고요.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오시가스 배출을 공장에서 덜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단역으로 이미 담아놓은 데들이 꽤나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줄 보시면 AI 융합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생태 공명 구축, 밸런스 구축 이런 실제로 금속사업장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일상 실천과 교육 및 캠페인까지 포함해서 공장이나 특히 산업 현장에서 사무실이 이런 데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을 하자 이런 거고요. 구조개혁 측면에서는 일자리 녹색화입니다. 그래서 ILO에서 얘기한 거 보면 뭐 녹색 일자리 여러 가지 정의가 되긴 하는데 환경 보조에 보건하는 데 기여하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양질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녹색 산업이라고 예를 들면 내가 풍력 발전업에 종사한다 라고 하면 풍력 발전에 있는 일자리는 다 녹색 일자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회색 산업 안에서도 녹색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체제가 비단 노동 조건 인간화만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의 인간적인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루카스 플랜에서 보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왜 생산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품고 지체자로서의 어떤 노동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노동이 좀 더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